자, 이번 시간에는 상가 재건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예요. 중요하고 여러 번 이런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요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 판례가 나옴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이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제목 보시는 것처럼 상가 재건축을 반대하는 구분 소유자의 단독 지분, 이 구분 소유자가 영화관이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관은 보통 이제 지분이 많잖아요.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독 지분이 그 건물 전체의 2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20점 몇 프로였는데 이게 이렇게 20%가 넘으면은 이 사람이 반대를 해버리면 재건축 찬성 80%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분 80%가 안 되기 때문에 재건축이 안 되는 게 마땅하거든요. 이렇게 단독 지분이 20%가 넘으면 이 경우에는 무조건 재건축이 불가능한 것인가? 언제나 재건축이 불가능한 것인가? 이게 이제 쟁점이 됐던 사안입니다. 실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건물의 지분의 다수 지분권자 20%가 넘는 분이 이분이 반대를 하면은 여기는 죽었다 깨나도 재건축이 안 돼요. 안 돼 왔어요.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 20% 가진 분의 어떤 의사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또는 이분이 본인이 내가 이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나 안 할래 이렇게 이제 해버리니까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도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건물도 그렇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가능한 경우에 대한 판례가 나왔어요. 드디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 현장도 제가 자문했던 현장이에요. 자문했던 현장이고 결국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이렇게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넘게 아파트 같은 이런 공공재건축이 아닌 집합건물법상에 따른 이런 단독 상가재건축, 특히나 상가재건축 이런 집합건물 재건축을 전문으로 해왔는데요. 몇몇 쟁점은 사실은 판례가 없어가지고 이 법도 없고 판례가 없어가지고 제가 종전에 아파트 재건축 자문도 해왔으니까 제가 종전에 아파트 재건축도 해왔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제가 끌어와서 그냥 그 쟁점을 그냥 넘겨버린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소하고 했었는데 엄밀히 그 쟁점 관련된 판례는 아니었었거든요. 결국 그냥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다, 재건축 조합 유효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쟁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는 사실 몇 군데가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것들을 제가 한 10년 이상 해오면서 판례들을 만들어 왔고 하나하나 채워놨었고 최근에 이제 이런 모자이크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문제될 수 있는 모든 쟁점에 대한 판례가 다 구축이 됐어요. 이거 가지고서 이제 재건축하게 되면은 사실은 어떤 쟁점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없게끔 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중 하나의 쟁점이 바로 이 쟁점이었어요. 여기에 관련된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참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이게 막상 소송화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쪽 변호사의 주장이 꼭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한 번 더 유사한 판례가 없으면 한 번 더 고심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럴 때 이 판례를 쫙 내밀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고심하고 이게 참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판례가 나왔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쟁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상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아서 재건축 조합을 설립했고 재건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자문을 했던 현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봉착하고 저도 참 판례가 없으니까 이 다음의 쟁점이 참 문제가 됐어요. 저도 판례가 없으니까 뭐 단정제 말씀 못 드리겠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뭐가 있는데 이 판례가 없으니까 이게 참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웠던 부분이거든요. 그 쟁점이 이 쟁점이에요. 저희 건물에 21% 지분권자, 뭐 구분 소유권이야 한 명이지만 지분이 21%예요. 이렇게 21% 지분권자에 해당되는 극장에서 재건축 결의에 반대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저희 건물 규약에는 관리 규약이죠. 구분 소유권 한 개당 의결권도 한 개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즉 구분 소유권 하나, 그 다음에 의결권은요. 보통은 법상으로는요. 규약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의결권은 지분 비율, 구분 소유, 전유 부분 지분 비율로 정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규약은 의결권을 지분 비율이 아니라 전유 부분 지분 비율이 아니라 그 구분 소유권의 개수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관리 규약에 의하면 극장의 의결권은 5%에 해당됩니다. 즉 여기는 보니까 실제로 규약에 따르면요. 구분 소유권을 묶다 보니까 지분은 하나의 그런 의결권이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극장은 구분 소유권이 다른 사람들 한 5개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 소유권 한 호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1층은 한 10개 호실이 있는데 2층은 통으로 1개 호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구분 소유권이 하나예요. 그리고 이 통으로 하나가 있으니까 의결권도 만약에 규약에 구분 소유권 하나를 의결권 하나로 본다라고 해버리면 여기는 의결권이 만약에 2층이 통으로 하나가 될 경우에는요. 의결권이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 규약에 구분 소유권 한 개당 의결권도 한 개로 규정해놓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이러한 관리 규약에 의하면 극장 의결권은 5%에 해당됩니다. 이 구분 소유권이 이제 구분 소유권 개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구분 소유권 어떤 데는 2개를 합쳐서 하나의 구분 소유권화 한 곳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 보니까 전체의 5%에 불과해 주는 거예요. 4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이렇게 관리규약으로 하면 재건축 결의가 충분히 되는데 관리규약이 무시되고 무조건 지분 21%로만 해야 하는가요? 이게 우리 건물 재건축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꼭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최초에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사안이에요.